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관세 협상이 사실상은 이거 대실패로 끝나가 파국으로 끝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대기대감을 갖고 협상이 잘 돼가지고 서명이 필요 없을 정도 잘 됐다. 이래가지고 그 기업들도 안도하고 이제 우리도 끝났구나. 역시 이게 외교 천재 이재명이 다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떠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협상이 난기류가 오더니 이제 이재명이가 갑자기 뭘 했습니까? 처음에 그 타임즈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제 그 미국의 요구가 무리해가지고 미국 욕을 다 들어줬으면 탄핵 당할 뻔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저께 로이터 통신하고는 이게 또 뭐라 했느냐. 로이터 통신하고는 이제 아예 실제 미국하고 그대로 합의했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제2의 IMF가 올 뻔했다. IMF. 그러면서 나는 나쁜 합의는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미국하고 합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파탄 놉니다. 기업들로서는 죽을 지경이죠. 합의를 하면 이제 IMF가 오니까 그건 이재명 말이 맞아요. 합의해서 미국에 다 퍼주면요. 특히 통화 스왑도 안 되는데 스왑. 그러면 합의가 돼도 다 퍼주면 나쁜 합의를 하면 어차피 나라가 망하고, 합의가 안 되고 지금처럼 가면 기업들이 망합니다. 기업들이 망해요. 이런 이제 진퇴양난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이 찍혀가지고 계속 이런 지금 현재 심각한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이미 자유무역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벌이고 있는데 작년 4분기 미국의 관세 낸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그러니까 올해 2분기 한 게 이제 4, 5, 6. 한국의 관세 증가가 47.1배로요. 압도적 세계 1위다. 야, 참 이게 뭡니까? 작년에 4분기에 미국의 관세 낸 거, 요 액수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2분기에 관세를 납부한 게 있잖아요. 전 세계 나라 중에 대조했더니 압도적 한국이 1위다. 작년 4분기보다 올해 2분기 관세가요. 47.1배, 47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우리 세금 낸 관세 낸 것보다 올해 2분기 같은 3개월인데 47.1배가 증가했다. 이 말은 거의 50배 가까이 관세가 증가한 거예요. 세계. 그런데요, 캐나다는 19.5배, 캐나다보다 2배 이상, 캐나다가 19.5배 증가했고, 그 다음에 멕시코가 17.8배, 17.8배. 그 다음에 일본은 8.2배밖에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본이 8.2배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47.1배가 증가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관세가 다를까? 이런 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다 말이에요. 관세 증가액이. 압도적 1위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요.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FTA, 미국하고 FTA 나라잖아요. FTA 나라들이 많이 증가하겠죠. 일본은 이제 FTA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부터 관세를 2.5% 조금 여기 내고 있었거든요. 2.5%면 뭐 거의 미미하지만 하여튼 관세를 내고, 특히 자동차 기준입니다. 자동차 기준 2.5% 관세 내고 있었고 이번에 15% 줄였잖아요. 15%로. 그러니까 이제 8.2배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안 내다가 FTA 나라니까 관세 거의 없다가 이번에
관세를 갑자기 25%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25% 관세를 때려 맞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러니까 이게 이거 정가로 보면 압도적으로 47.1배가 나온다. 그러니까 첫째 이유가 우리가 FTA 국가에서 갑자기 중과세를 맞으니까 정가율은 세계 압도적 1위다. 이렇게 보는 거. 원래부터 관세를 많이 내던 나라는 정가율이 그렇게 안 높을 테니까. FTA 나라들이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가 우리나라 다음인데 그런데 우리 캐나다, 멕시코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 이유가 FTA 나라였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품 중에 고관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세 면제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면제가 없고 대표적인 게 그 철강입니다. 철강 수출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거든요. 그런데 철강은 계속 50% 관세를 부과받는다. 50%. 거기다가 철강만 50%가 아니고요. 철강 사용한 가전 제품이나 이런 데 이거 철강 파생 제품이라 하죠. 이게 원래 400 몇십 종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50% 관세를 맞는 철강이나 철강 파생 제품들이 미국에 우리가 수출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 직격탄 맞고 있잖아. 이러니까 이게 그 관세 전가액이 압도적 세계 1위가 되는 이런 데 두 번째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자동차 관세 같은 것도 일본은 원래 좀 부과받다가 15로 줄어들었고 우리는 이게 면제에서 25까지 우리나라 이게 자동차 비중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미국에 한 30% 가까이가 자동차니까 자동차가 25%를 때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전부 수출 비중이 높은 게 전부 고관세죠.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 세계 1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나라가 47.1배가 늘어났다. 관세. 그게 왜 그러냐? 첫째 FTA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다가 엄청나게 내니까 정가율은 압도적 1위다. 첫째, 이게 기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강이나 철강 파생식품이 50%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관세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관세 총액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요. 자동차가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가장 많이 경쟁하는 게 EU, 일본,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3분의 1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3분의 1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가 25%씩 맞고 있으니까 안 맞다가 관세를.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관세 협상이 파탄 났잖아요. 그러면 다음 차례가 어디냐? 이게 심각합니다. 다음 차례가 바로 반도체가 100% 이상 관세를 맞습니다. 반도체가 100% 이상 관세를 맞을 수 있다. 의약품은 250%까지 때린다.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1위가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이 25조가 넘잖아요. 로열티로 1조 받는다. 우리나라 바이오건데 K바이오가 나가고 지금 제약회사들이 이제 조금 미국의 FDA 식품 의약품 허가 받아서 미국으로 좀 가잖아요. 제약회사와 바이오들이 앞으로 250%까지 맞을 수 있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바로 이제 반도체라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양축이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100% 관세가 부과되면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나라를 겨냥한 엄청난 관세 압박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트럼프 한번 맞짱 떠보자.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냥 미군 철수하려면 다 하고. 그러고 관세 때리면 때려봐라. 내가 죽냐. 우리 기업들이 죽지 내가 죽냐. 이런 무책임한 행보를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들이요, 미국 대사관에 몰려가가지고 5명이나, 그 김준혁, 김상욱, 그 다음에 권향엽, 임미애, 이런 자, 이재강, 이런 자들이요, 미국 대사관한테 몰려가가지고 트럼프 똑바로 좀 공정하게 협상하자. 날강도냐, 날강도냐. 이러면서 조지아 사과해라. 조지아 사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관세 파탄 나면 딱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그대로 핀셋으로 이게 바로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는, 이재명을 길들이겠다는 이런 의도로 우리나라만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도 작년 4분기보다 47.1배가 늘어난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 앞으로 남은 게 철강 파생 제품이 늘어나고요. 무엇보다 이거 반도체, 우리나라 완전히 뭐 수출의 생명줄인데 반도체 100% 되면 나라가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했더니 관세 협상이 잘못된 게 누구 책임이냐? 아직도 좌파들은 미국 책임이라는 게 한 40 얼마 있는데 프로. 근데 우리 우파들이 볼 때 37, 8%는요, 오히려 이게 이재명 잘못이다, 우리나라 잘못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재명 잘못이 크다 봐요. 이재명이가 이런 게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반미 행보하고 친중 행보하고 정치 숙청하고 종교 탄압하고 미군 기지 압수수색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트럼프가 인정사정 없이 이재명을 때리 패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몰라라고 협상은 아예 안 하고 계속 국제 사기극 벌이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도 절반은 이재명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앞으로 반도체 정말 심각하죠. 의약품 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한가하게 김여경이 데리고 뭐 뉴욕 가가지고 쓸데없는 우리나라가 뭐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주 독립, 뭐 국방도 자주를 합니다.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이런 지금 동포 간담회에서 좌파 몇 명 모아놓고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뉴욕 가가지고 김여경이 데리고. 이게 뭐냐고. 즉 기업들은 관세만 47.1배가 올라가 등이 휘고 피가 바짝 마르는데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 야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되고 뭐 우리 자주 국방이 되고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제가 통계로 말하잖아요. 일본이 8.2배인데 우리가 47.1배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보다 관세가 압도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비율로 치면 50배로. 근데 앞으로가 더 훨씬 심각하다. 빨리 이재명 정권 조기종식 끌어내리지 않으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빨리 이재명 끌어내리지 않으면 경제가 망하고 기업들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뭐 국민들이 망하는 거죠. 정말 제가 통계를 보고요, 울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도 절반 가까이는 이재명 좌파 정권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만 욕할 게 아니고 물론 이게 미국이 과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게 이재명이가 제대로 안 하잖아요. 협상도 제대로 안 하고 사기극만 치고. 제가 몇 번 정치 탄압 그만두고 오히려 한덕수 총리나 이런 우리 대미 조태용 국정원장 주미대사 조현동 이런 분들 좀 활용해라, 이렇게 해도 이재명이가 말을 안 듣잖아요. 이놈이 지 혼자 계속 뭐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혼자 사기극이나 벌이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보고, 지금에도 이거 이재명이가 끌리 내려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